아니, 이 관종 뭐야? 어디까지 선을 넘는 거야? 현재 한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한 흑인 유튜버의 만행에 한국 사람들을 넘어갔던 인종인 흑인까지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우길기를 보여주고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편의점 앞에서 음식들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던지는 등 너무나도 지나친 행동들을 하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행동에 같은 흑인들까지 비난받을까 우려된다는 미국 CNN의 한 흑인 기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행동들을 보며 같은 인종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비도덕적 행위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스크롤하면서 또 한 번 바쁜 하루의 흐름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끝없이 쏟아지는 메시지들, 기사 제안, 업데이트, 후속 보도 모두 CNN 기자로서 당연히 받아들이는 일상이었죠. 그런데 항상 마음 한구석에 해결되지 않은 찜찜한 느낌이 있었어요.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뭔가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요. 물론 지금까지 이룬 것들에 자부심이 없진 않았어요. 인턴으로 시작해 수많은 도전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제 27살인 저는 긴 근무 시간과 마감 기한, 그리고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뉴스 피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으로 봤어요. 혼란스러운 뉴스룸에서도 차분하고 침착하게 일을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제 커리어가 아무리 요구가 많아도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사실과 헤드라인을 넘어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고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일상적인 편집회의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회의실에 앉아 그날의 기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어요. 편집장인 로손 씨는 늘 하던 대로 회의의 흐름을 이끌고 계셨고, 동료 기자들과 저는 메모를 하며 각자의 기사 각도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손 씨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는 순간 뉴스룸 모니터에 긴급 업데이트가 떴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화면을 보며 호기심이 일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제목은 굵고 선명하게 깜빡였어요. 미국인 유튜버 국제적 분노를 일으키다. 순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조니 소말리라는 미국인 유튜버였고 선을 넘는 걸로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정말 한계를 넘어버린 것 같았죠. 단순히 유치한 장난을 친 게 아니라 절대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을 넘은 거였어요. 조니 소말리에 대해 읽을수록 피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는 독특하고 풍부한 문화를 가진 한국에 와서 곳곳에서 경멸을 표현하고 있었죠. 그는 카메라를 들고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적인 말을 던지며 길 가는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그의 행동은 단순히 불쾌한 수준이 아니라 악의적이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불쾌하고 화나게 만들며 그들을 자신의 왜곡된 쇼의 무대 위에 올려놓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듯 했어요. 추가 정보가 쏟아질수록 그의 행동이 한국을 넘어 다른 나라들까지 분노하게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본, 이스라엘, 태국 같은 나라들에서도 그의 행동을 비난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얘기하고 있었고 그가 다른 문화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 순간 저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조차 그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대신해 분노와 좌절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저는 동료들의 얼굴에서도 같은 반응을 볼 수 있었어요. 로손 씨는 모니터를 보며 눈살을 찌푸리며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이건 심각하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이건 의도적인 경멸이야. 이 기사에는 진심을 담을 사람이 필요해. 그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한 남자의 나쁜 행동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 즉 문화적 존중과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가치를 두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낸다면 사람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고 어쩌면 그들의 세계관에 변화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손은 어느새 올라가 있었고 저는 입을 열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다루고 싶어요. 제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가 이 기사에 특별한 뭔가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로손 씨는 저를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미나, 이건 가벼운 기사가 아니야. 엄청난 민감함과 통찰이 필요할 거야. 준비됐어? 네,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여기엔 복잡한 요소가 많다는 걸 알아요. 단순히 사실을 보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느끼게 하는 거죠.
로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이 기사는 내 거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분노 이상의 깊이를 원해. 회의가 끝나고 저는 책상으로 돌아와 새로운 목적의식을 느꼈어요. 바로 제가 갈망해온 기회였어요. 몇 시간 동안 저는 조니 소말리에 대한 모든 걸 읽고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의 행동의 전체 범위를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들의 언어, 전통, 심지어 가치까지도 비웃으며 문화적인 랜드마크를 그의 잔혹한 놀이 무대로 삼았어요. 그의 팔로워들은 그의 충격적인 전략의 관객이 되었고 조회수와 좋아요가 그를 더 멀리까지 밀어붙이게 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의 조롱을 받은 사람들은 그 순간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평화롭고 상호 이해를 중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한 환경이 그의 장난의 무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봤던 뉴스 클립들이 머릿속에서 번쩍였어요.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난 이방인에 의해 방해받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는 그들을 이해할 생각도 없었고 소통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었죠. 오직 자극을 주고 반응을 얻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제가 겪어왔던 일들도 생각났어요. 저는 종종 주변 세계와 맞지 않거나 오해받는 느낌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소녀로서 세상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많았고요.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느낌, 그로 인해 평가받는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이번 이야기가 더 가깝게 느껴졌던 거겠죠. 거리에서 조니의 타깃이 되었던 사람들에게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기사의 접근 방식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표면적인 부분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지 깊이 탐구하고 싶었어요. 저는 문화적 존중이라는 개념을 탐구하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서로를 동등하게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남자의 행동에 관한 게 아니라 인간성과 우리 모두가 다른 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죠. 조사를 계속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조니가 그들에게 소리 지르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비웃으며 보여준 그 충격과 혼란의 표정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죠. 제 역할은 그 순간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그 아픔과 분노, 배신감을 느끼도록 하는 게 제 목표였어요. 오랜만에 저는 다시금 뚜렷한 목적을 느꼈어요. 저는 언제나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고 의미 있는 기사를 쓰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이번 이야기로 저는 그 기회를 잡게 된 거죠. 저는 세상의 존중이 선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존중은 모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기초예요. 우리 모두 존중을 기초로 상호작용해야 하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영상을 지켜봤어요. 손가락이 키보드에서 얼어붙은 듯 꼼짝하지 않았죠. 화면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조니 소말리가 한국의 작은 조용한 가게 한가운데 서 있었고 어리둥절하고 무력해 보이는 노인에게 조롱을 퍼붓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은 한국어로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 몸짓, 그리고 답답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전달해 주더군요.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자막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에 담긴 고통과 혼란을 보며 어떤 말이든 필요 없었어요. 조니는 웃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크게 울렸고 비꼬는 말투로 그 노인을 무례하게 놀렸어요. 마치 어이없는 코미디쇼의 한 장면처럼 취급하고 있었죠. 그걸 보는데 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영상은 계속됐지만 조니의 웃음소리는 제 머릿속에 퍼지고 또 울려서 그의 증오스러운 작은 세상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문화적 오해로 인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지만 이번 거는 달랐어요. 단순히 어떤 사람이 예절을 몰라 실수하는 게 아니었어요. 조니 소말리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무례하고 존중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행동한 거였어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그의 선택이었죠. 그리고 그는 단순히 한 가게 주인을 공격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행동을 통해 그는 전체 문화와 그곳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 사람, 이 장소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끄고 의자의 등을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끔찍한 짓을 하는 걸 본 적이 있지만 이건 뭔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적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화가 나고 슬펐어요. 두 감정이 함께 소용돌이치며 제 손이 떨릴 정도로 격하게 일었어요.
화가 났던 이유는 존이 소말리가 저와 같은 사람들, 즉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더 나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의 유일한 상호작용일 수도 있었고, 그로 인해 끔찍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해 저를 판단하거나 가정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절반이 한국인이고 절반이 흑인인 제 친구 톰을 떠올렸어요. 그는 두세계를 오가며 사람들이 그가 누구이고 어디에 속하는지 계속 묻는 경험을 잘 알고 있었죠. 우리는 성장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어요. 사람들의 시선, 질문, 그리고 우리를 다른 존재로 여기는 불편한 순간들에 대해요. 저는 그에게 영상 링크를 보내고 그가 영상을 보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 것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거의 바로 제 전화가 울렸어요. 그 사람이 저 노인에게 한 말 봤어? 톰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깔린 분노가 느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우리 둘 다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히 무례한 게 아니야, 톰이 이어서 말했어요. 이건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개개인으로 보는 걸 더 어렵게 만드는 행동이야. 마치 존경과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해온 모든 흑인 사람들의 이미지를 짓밟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볼 수 없었지만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울고 싶지 않았지만 그 감정이 너무 강해 억누를 수 없었어요. 마치 조니의 잔인함이 오래전에 아물었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는 듯 했어요. 어렸을 때 저는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을 구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영웅들에 대한 영화를 보곤 했죠. 그들은 강하고 용감하며 고귀했어요. 저는 그들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영웅이 되는 게 특별한 능력이나 복장을 갖추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건 옳은 일을 위해 나서는 거였어요. 비록 그게 힘들더라도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제 어깨에 책임감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기자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고 조니 소말리 같은 사람들이 퍼뜨리는 증오와 무지에 맞서 싸울 기회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 몇 시간을 조니 소말리와 그의 과거 행동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하며 보냈어요. 그가 이번에 한국에서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는 새로운 장소로 가서 현지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행동을 담은 영상을 올려 조회수를 얻는 패턴을 반복해왔어요. 마치 세상을 자기 개인 무대로 여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오락을 위한 소품으로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영상 속 가게 주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의 이름이나 사연은 알지 못했지만 그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존중과 존엄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자기 가게에서 한낱 모르는 외국인에게 조롱당하는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어요. 그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그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조니의 말에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화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결심이 섞여 있었어요.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조니의 행동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을 정의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의 잔인함이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편견과 무시에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보여줄 이야기를 쓸 거예요. 저는 타자를 치면서 뚜렷한 목적의식과 명확함을 느꼈어요. 가게 주인이 느꼈을 감정에 대해 쓰면서 저 자신과 톰 같은 사람들이 겪어온 무지의 무게를 담으려 했어요. 조니의 행동을 화내지 않고 차분하고 솔직하게 묘사했어요. 독자들이 제가 느낀 것처럼 느끼길 바랐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한지 이해하길 원했어요. 밤늦게까지 문장을 하나하나 신중히 다듬었어요. 제 말이 독자들에게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되길 바랐어요. 한 사람의 행동이 미칠 수 있는 해악을 단순히 그 한 사람뿐 아니라 한 문화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원고를 마치고 나니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글을 훑어보았어요. 지쳤지만 마음 한구석에 깊은 평화가 느껴졌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기리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썼어요. 조니 소말리가 퍼뜨린 증오와 무지에 맞서 제 목소리를 사용했어요. 전송 버튼을 클릭하고 원고를 편집자에게 보냈어요. 의자에 등을 기댔는데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용기를 냈고 제 목소리로 어둠 속의 빛을 비추었어요.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항상 존이 소말리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을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위한 소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옳은 일을 위해 나서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희망적이에요. 이 이야기가 마치 벗을 수 없는 무거운 외투처럼 제게 내려앉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영웅이 되고 싶었어요. 초능력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 용기 하나만으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요. 불의를 이겨내고 필요한 순간에 나서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영화에 늘 영감을 받곤 했어요. 이제 저도 뭔가 중요한 일에 한 발 내딛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할지 그땐 전혀 몰랐어요. 존이 소말리 사건을 다루기로 한 뒤 제 모든 시간을 이 기사에 쏟아부었어요. 하루하루가 연구, 인터뷰, 글쓰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사건의 핵심을 담아내려고 애썼어요. 이건 단순히 선을 넘은 사람을 폭로하는 기사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존중에 관한 이야기였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이야기였고 사람을 단순한 고정관념이나 조롱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존이에 관한 모든 기사를 읽고 그의 영상을 보기 싫었지만 다 봤어요. 세계 각국의 반응도 살펴봤죠. 한국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다른 문화를 너무 쉽게 무시했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요. 저는 그의 행동이 가져온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어요. 단지 제 관점에서만 아니라 그로 인해 직접적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그래서 저는 문화교류, 국제예절, 사회적 책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학자들이 아니었고 오늘날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간의 간극을 더 벌리고 불신을 조장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지를 알려줬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김 박사님의 말씀이 깊이 남았어요. 그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무게가 있었어요. 존중이란 무조건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가 대화 중에 설명하셨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방식을 비웃고 우리 사람들을 조롱하면 상처가 남아요. 아직도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가 동등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상기죠. 그의 말이 제게 깊이 각인되었어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 울렸고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단순히 논란이 된 유튜버에 관한 기사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사건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모든 조롱과 모욕, 뒤에는 그 아픔을 느끼는 실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조니가 그의 영상에서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상처받았고 굴욕감을 느꼈으며 다시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입장을 알리고 목소리를 내주는 게 목표라고 설명하자 그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한 젊은 여성, 지아는 자신이 동의 없이 촬영되었던 날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녀는 퇴근 후 집에 가려던 참이었는데 조니가 다가와 공격적인 말을 던지며 그녀를 조롱했고 그녀가 불편해하는 모습을 그의 관객을 위해 촬영하며 비웃었어요. 그냥 갇힌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서 대답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저 엄청난 창피함만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를 위한 웃음거리로 전락한 더 이상 사람이 아닌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듣기 어려웠지만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말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문화 충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공간에서, 그들만의 나라에서 안전하고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문제였어요. 지하 같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제 기사는 단지 조니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독자들이 그들의 분노, 고통,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길 원했어요.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본 사람들이 다르게 행동할 영감을 얻길 바랐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행하고 새로운 문화를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며 서로를 동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을요. 저의 편집장인 로손 씨도 제가 이 기사를 위해 쏟아부은 열정에 놀라셨어요. 그도 제가 이 기사에 대해 열정적이라는 건 알았지만 제가 이토록 저 자신을 쏟아부을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는 이 기사가 필요한 만큼의 공간과 지원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었어요. 매일매일 제 안의 불길이 더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분노, 좌절, 그리고 결단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한 편의 기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이건 행동을 촉구하는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 어디에서든 어느 문화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저 놀이터처럼 여길 수 없다는 걸 깨우칠 때가 온 거죠.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위해 이 플랫폼을 사용했다는 거였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조금이라도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 그게 제겐 중요했어요. 그날 뉴스룸을 떠나며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제가 목표한 걸 이뤘고 필요한 이들에게 목소리를 준 셈이었어요. 그 일을 하며 제 안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불길이 제 안에서만 그치지 않고 제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타오르길 바랐어요. 이건 제가 늘 꿈꿔왔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망토나 초능력이 아닌 올바름을 위해 목소리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요. 저녁 공기 속을 걸으며 아마 이 마음속 불길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 발표 날 아침, 묘하게 긴장되는 에너지가 제 안에서 느껴졌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같았죠. 편집자님은 제 글을 지지해 주셨고 CNN 웹사이트에 올라간 기사의 사본도 미리 보내주셨어요. 화면에 비친 제 글을 보고 세상에 제 이야기가 전달된다는 걸 실감하니 자부심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기사 제목은 대담했어요. 존이 소말리의 한국에서의 행동이 왜 존중이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그 아래에는 존이 소말리의 사진이 아니라 조용한 한국의 거리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이 사진은 독자들에게 그가 상처 준 사람들, 즉 평범한 상인들, 지나가는 행인들, 그 거리에 사는 가족들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농담거리로 치부될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를 바랐어요. 제가 위험을 감수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인종과 문화 같은 민감한 주제를 다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저와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제 글이 진실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그걸 보길 바랐어요. 반응을 기다리며 흥분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핸드폰은 알림으로 끊임없이 울렸고 친구, 동료,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이메일함도 꽉 찼는데 대부분 제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고맙다는 말로 끝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 글과 깊이 공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보내왔어요. 그들은 자신의 차별 경험을 공유하며 이 글이 단순한 기사 이상의 무언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이메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계 미국인 여성 하나라는 분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제 기사를 읽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기사 속 가게 주인 이야기를 읽으며 감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던 가족 가게가 떠오르신다고요. 그녀는 제 기사를 통해 세상에 자신의 문화의 소박한 존엄성이 전달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조용한 포옹처럼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가 진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닿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계속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사람들이 기사를 공유하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걸 지켜봤어요.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저는 경이롭고도 겸손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 글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조용한 방에서 썼던 글이 이제는 집이나 교실, 사무실 등에서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오후가 되자 한국 언론사들도 제 기사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자들이 이에 대해 응답하는 글을 쓰고 각자의 관점을 덧붙이며 존이 소말리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 있었죠. 몇몇 사람들은 제 기사를 한국어로 번역해 지역 포럼이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어요. 새로운 게시물이나 댓글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다짐이 새로워졌어요. 마치 제 글이 더 큰 대화의 일부가 되어 다양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존이 소말리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들은 그의 행동이 단순히 엔터테인먼트나 무해한 장난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몇몇 댓글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다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줄 알아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런 댓글을 읽는 건 힘들었지만 제 이야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상기시켰어요.
제 이야기는 존중의 가치를 이해하고 타인을 존엄하게 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들을 위한 거였죠. 댓글을 스크롤하다가 유난히 마음에 와닿는 글을 발견했어요. 젊은 흑인 여성의 댓글이었는데 그가 우리 모두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썼더라고요. 그녀는 흑인 미국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종종 미디어에 의해 형성된다고 했어요. 조니 같은 사람의 행동이 하루하루 쌓아가고 있는 고정관념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이유를 다시 상기시키는 순간이었죠. 그날이 저물 무렵 저는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어린 시절 처음으로 편견의 무게를 느꼈던 순간들, 그리고 사람들이 피부색이나 문화, 억양 때문에 서로에 대해 부당한 가정을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제 유산에 대한 자부심도 느꼈지만 때로는 그 자부심과 함께 찾아오는 아픔도 떠올랐죠. 기자가 된 덕분에 저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기회를 얻었고 세상에 남아있는 무지와 증오에 맞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일을 해낸 거였어요. 해가 질 무렵 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기사 성공을 축하해주며 자부심이 묻어나왔어요. 아미나 해냈구나, 톰이 말했어요. 중요할 때 목소리를 냈잖아. 그의 말을 들으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톰은 처음부터 저와 함께 해줬고 제 좌절과 분노를 함께 나눴죠. 그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되니 모든 것이 더 현실감 있게 다가왔고 의미가 깊어졌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속에 고요함이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기사를 썼고 제 진실을 나눴고 세상이 들어줬어요. 이건 수많은 목소리 중 하나일 뿐이지만 모든 목소리는 중요한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 우리가 공유하는 진실은 변화를 일으킬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죠. 며칠이 지나자 기사의 반응은 계속 커졌어요. 편집자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러 기사가 지금까지 제가 쓴 글 중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끌어모았다고 말해주셨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미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 사람들에게 존중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 거야. 그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엄이야. 사무실을 나서며 몇 주 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어요. 비록 작은 변화일지라도 제가 차이를 만들었단 걸 알았어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 플랫폼을 사용했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죠. 그리고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고 밝혀야 할 진실이 있으며 저는 그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자리로 돌아와 앉으니 다시금 새로운 사명감이 느껴졌어요. 존중과 이해, 정의를 위한 싸움은 끝이 없죠.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읽고 공유하고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나의 이야기씩 조금씩 세상을 밝히며요. 그게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이었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되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드는 것. 그날 밤 사무실을 나설 때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차가운 저녁 공기를 느꼈어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고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피드백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